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은 콰이어트 플레이스 1편과 2편의 성공에 힘입어 그 프리퀄 형식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스핀오프 작품입니다. 스핀오프는 대체로 본편으로 번 돈의 자투리로 만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작고 배우들도 톱스타보다는 개성있는 B급 연기자들이 맡습니다. 이번 외전을 만든 이가 마이클 사노스키 감독입니다. 사노스키는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예술영화 피그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 대중적인 감독은 아닙니다. 다만 기획과 제작을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마이클 베이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조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콰이어트 플레이스 시리즈는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르는 불시에 지구에 들이닥쳐 사람들을 마구 포식하는 외계 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괴물은 귀가 엄청나게 크고 발달해 있으며 조그만 소리도 감지해 그 발신지를 덮칩니다. 인류는 멸종 직전의 위기로 내몰립니다. 여기까지가 1, 2편의 설정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리와 에벌린 부부가 딸 리건과 아들 마커스를 데리고 생존해내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신작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은 말 그대로 외계의 귀가 큰 괴물이 지구를 습격한 그 첫날의 혼란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고 사람들은 무참히 살해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소리를 내면 죽는다는 설정은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아무런 소리도 내지 말라, 입도 뻥긋하지 말라,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는 치도곤을 당할 뿐 아니라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는 이야기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억압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파시즘화하고 있음을 은근히 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1편은 2018년에 나왔고 트럼프 집권 중반기의 흉흉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가장 보장되는 미국이지만 트럼프 때 CNN과 워싱턴 포스트 등 유력 언론들이 트럼프의 탄압 아닌 탄압에 골머리를 쌓안고 지내던 시기였습니다. 멕시코 접경지대에는 거대한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강한 미국, 제일 잘 사는 미국을 복원한다는 트럼프의 슬로건은 가장 미국적인 곳인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아칸소, 조지아 등 시골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반트럼프식 발언은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살고 싶으면 조용히 있으라가 당시 트럼프 때의 시대적화되었습니다. 콰이어트 플레이스 시리즈 영화는 한마디로 입틀막 시대에 대한 비판과 냉소, 그 비관주의를 담은 작품입니다. 입이 틀어막혔을 때 사람들은 어떤 지혜를 동원해야 하는가, 소통이 막혔을 때 사람들은 물리적, 정치적 괴물로부터 쫓기는 재난사항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그 생존 방식은 과연 무엇인가.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은 말 그대로 이미 첫째 날부터 그 방식이 제시되어 있었다고 얘기하는 작품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교감과 희생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해서 사람들에게서 공감 능력까지 제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찌됐든 교감과 연대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통하게 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교감하고 소통해서 연대하는 사람들에겐 태산도 맞들 만큼 힘이 생깁니다. 다만 거기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전제 조건이 붙긴 합니다.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의 주인공 3이라는 말기암 환자의 흑인 여성입니다. 그녀의 시한부 삶은 얼마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프로도란 이름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친절한 간호사의 권유로 공연을 보러 병원 밖 시내에 나갔다가 괴물의 재난 상황에 빠집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붕괴돼 버리고 3이라는 로스쿨 유학생이라는 영국인 에릭을 만나 함께 이 위기를 벗어나려 합니다. 시한부 환자들은 지구 멸망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것은 아이러니인가 비극인가. 3이라는 사람들이 몰려가는 흐름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오히려 몰살을 피하게 됩니다.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에서 생존하려 애쓰는 사람은 3이라 같은 유색인종이거나 에릭 같은 외부인이었습니다.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존재는 고양이 프로도였습니다. 흑인 남성 중심의 와스프 세상이 붕괴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작품입니다. 타미라가 당초 관람하러 간 공연은 꼭두각시 피노키오 인형극이었습니다. 공연자의 줄에 매달려 마이면기를 하는 인형은 말이 없습니다. 인형은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아버지의 재즈클럽에 도착한 사미라에게 에릭은 소리를 줄인 채 트럼프 마술을 보여줍니다. 마임 공연만이 이들에게 남은 문화적 행동이었습니다. 무금의 공연, 무언의 마술, 소리가 사라지고 나서야 소리의 가치가 새삼 중요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사라지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속 시원하면서도 인상적인 장면은 비바람이 치는 날, 폐거물에 숨어든 사미라와 에릭이 번개와 천둥이 치는 것을 이용해 소리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번개가 번쩍하면 천둥 소리에 맞춰 비명을 지릅니다. 외계 괴물은 이들의 비명을 천둥 소리 때문에 듣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겐 비명을 지를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세상이 붕괴하고 지구가 멸망해가는 이유는 사람들에게서 비명을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명과 소리, 언론과 표현은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We can help each other. We have to get out of the city. If we stay here, we die. I have a plan. It's the end of days. No more people. No more New York. And we're nothing.